안녕! 우리 지금 5주차 5차시 수업이고요. 선생님이 새로운 챕터를 아직 안 올려줬잖아요. 이유는 뭐냐면 여기 지난주에 다루었던 챕터 중에서 이 피터 반 하우튼의 편지가 여러분이 아마도 이해를 다 못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어떤 반들은 소네트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고 어떤 반들은 언급을 하지 않고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소네트 55번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시간을 채우고, 그리고 다음 시간은 다음 챕터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는 것으로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수요일, 목요일 수업이 들어가지고 수능 때문에 빠졌던 친구들도 이번 두 차시들은 꼭 들어주시고 나면 여러분 학교에 와가지고 그 다음부터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놓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겠고, 이거는 지금 여러분 25페이지라고 써져 있는 것이고요. 프린트물 중에서 25라고 써져 있는 페이지이고, Dear Mr. Waters라고 하면서 어거스터스 워터스한테 피터 반 하우튼이 써준 편지예요. 근데 피터 반 하우튼의 문체가 항상 좀 뭐랄까 되게 어려운 말 쓰고 꼬아서 쓰고 막 이런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냥 가만히 읽고 있으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이렇게 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이게 도대체 어떤 배경 지식으로 이런 말을 쓴 건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세 번째 줄이에요. Were she better or you sicker? Then the stars would not be so terribly cross, but it's the nature of stars to cross. And never was Shakespeare more wrong than when we had cautious note. 뒤에 거는 우리 본 거니까 이 부분 한번 일단 볼게요. 위에 거는 좀 해석이 되실 텐데 이 부분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거지. 일단은 were로 시작했는데 비동사 were로 시작했는데 물음표가 있는 의문문이 아니죠? 그러면 이거는 뭐다? if가 생략된 가정법인데 도치가 일어난 거구나 라는 것이죠. 그럼 원래대로 바꿔보면 if she were better or you sicker 이거였겠지. 만약에 그녀가 건강이 좀 괜찮아지고 네가 더 아팠다라고 하면, 그렇다면 그 별들은 would not be so terribly cross. 그렇게까지 끔찍하게 교차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it is the nature of stars. 그러나 it to네요. 가주어 진주어 to 이하하는 것은 cross 하는 것은 별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문장이 나와 있어요. 그럼 일단 여기까지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만약에 그녀가, 여기서 그녀는 누구일까? 헤이즐이겠지. 헤이즐이 만약에 몸이 좀 괜찮고 네가 더 아팠다면, 그렇다면 별들은 그렇게 끔찍하게 교차되지는 않았을 텐데, 하지만 별이 교차하는 것은 별의 본성입니다. 본질입니다. 별은 교차할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말을 함으로써 뭔가 상황이 뒤집히진 않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어거스터스 워터스가 왜 피터 반 하우튼한테 뭐라고 편지를 보냈을까 생각을 해보자. 이런 답장을 써준다는 것은 거스가 피터 반 하우튼한테 헤이즐이 지금 너무 아파가지고 그 헤이즐이 지금 폐에 물 차가지고 실려갔을 때 아마 이 편지가 주고받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헤이즐이 지금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나를 자꾸 피해요 뭐 이런 말을 했겠죠. 그러니까 피터 반 하우튼이 이렇게 써준 거지. 만약에 네가 더 아프고 그녀의 건강이 더 좋아졌었다면, 그러니까 지금이랑 상황이 반대였다면 별들이 교차하진 않았을 텐데, 그렇지만 별은 교차할 운명 이야. 별은 교차할 수밖에 없어. 이거예요. 그런데 이때 스타가 크로스드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라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사전을 한번 검색해 볼게요. 자, 검색창에다가 star crossed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그리고 나서 의미를 찾아볼 건데 위키피디아 한번 가볼까요? 자, star-crossed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는 아까는 문장에서 the star is crossed 이런 식으로 표현이 쓰였는데 이게 형용사처럼 원래는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이 뭔 말인지 한번 봅시다. star-crossed나
또는 star-crossed lovers라고 하는 것은 별이 교차한 또는 별이 교차한 연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a phrase describing a pair of lovers, 한 쌍의 연인들을 묘사하는 구절인데 whose relationship is often thwarted by outside forces. 그들의 관계가 종종 좌절되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힘 때문에 좌절되는 그런 관계에 놓인 한 쌍의 연인들을 별이 교차한 연인들이라고 표현을 한대요. 밑에 거를 조금 더 읽어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the stars are working against the relationship. 별들이 이 관계에 반대로 작동을 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별이 교차한다라는 것은 계속 함께 가지 못하고 잠깐 만났다가 영원히 다시 만날 수 없는 게 크로스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비운의 연인들을 나타내는 말이겠지. 그런데 이게 언제 쓰였냐? It's the best known from the play Romeo and Juliet by the Elizabethan playwright William Shakespeare. 엘리자베스 시대의 희곡 작가였던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의 연극에서 로미오와 줄리엣이라고 하는 희곡 작품에서 star-crossed or star-crossed lovers라는 표현이 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Such parents are often said to be doomed from the start. 시작부터 끝날 운명에,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연인들을 가리켜서 star-crossed라고 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살펴볼 건데 여기 밑에 보시면 자, 여기 밑에 definition을 보면요. The phrase was coined in the prologue of Shakespeare's Romeo and Juliet. 로미오와 줄리엣의 프롤로그에서 이 단어가, 이 구절이 coined는 단어가 만들어진다는 뜻이잖아요. coined 되었습니다. 이 구절이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써져 있는데 밑에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프롤로그예요. 프롤로그라는 것은 뭐냐면 이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게 희곡 대본이었겠잖아. 그 앞에 막이 올라가기 전에 누가 딱 나와가지고 이 이야기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런 거 이제 말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가장 먼저 그게 프롤로그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런 구절이 있어요. From forth the fatal alliance of these two foes, a pair of star-crossed lovers take their life. 이게 옛날 말로 써져 있어가지고 무슨 말이냐면 이 두 명의 적이란 뜻이거든요. 이 두 개의 적대적인 가문에서부터 a pair of star-crossed lovers가 한 쌍의 별이 교차한 연인들이, 즉 불운한 연인들이 그들의 삶을 앗아갑니다. 이런 말을 해요. 생을 스스로 이렇게 마감하게 됩니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이게 셰익스피어가 쓴 로미오와 줄리엣의 프롤로그에 나오는 말이야.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star-crossed라는 표현이 사용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은 지금도 비운의 연인들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 star-crossed 아니면 star-crossed lovers라는 말을 쓴다라는 거지. 밑에 보시면 unlucky라는 단어도 보이죠? 불운한 결과를 말할 때 쓴다. 특히 연인의 관계니까 어쩔 수 없는 힘으로 로미오와 줄리엣에서는 이 가문이 서로 앙숙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루어질 수 없었던 거니까 그런 어떤 외부의 force들로 인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star-crossed라는 말을 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우리 피터 반 하우튼의 편지로 돌아가 볼게요. 자, 다시 와서 봤더니 그럼 이제 스타가 크로스드 된다라는 것은 뭔가 이루어질 수 없다 또는 불운이다 이런 느낌인 건 알겠죠. 그러니까 그녀가 헤이즐이 건강이 좀 괜찮고 네가 더 아팠으면 그렇게 비운의 연인들이 되지는 않았을 거야. 하지만 별의 본성은 크로스하는 거야. 그러니까 연인들이란 그렇게 비극적인 결말을 맞기 마련이지. 약간 이렇게 좀 비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더 아팠으면 그렇게까지 지금 너희의 상황이 막 헤어지네 마네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지만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운명이야 라고 말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봐보면 뭐라고 하냐면 And never was Shakespeare more wrong. 그리고 셰익스피어는 그보다 더
잘못될 수가 없어. 이거 부정어구 돛이 일어났죠? 그가 카시우스의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을 때보다 더 잘못됐던 적이 없습니다. 라는 말은 이렇게 말한 것은 셰익스피어가 완전 잘못 말한 거야 라고 하면서 처음에 우리 표지 공부할 때 했었던 그 브루투스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브루투스요, 잘못은 별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걸세 라고 하는 말은 이보다도 더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완전 잘못된 틀린 말입니다. 즉, is it enough to say when you're a Roman nobleman or Shakespeare? 네가 로마의 귀족이거나 셰익스피어라면 그렇게 말하는 게 쉬웠을 테지만 But there is no shortage of faults to be found amid our stars. 그러나 no shortage of는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부족하지 않다라는 말은 되게 많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별 가운데서 발견되는 잘못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때문이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별이 잘못을 한 겁니다. 별은 잘못한 게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말한 거는 틀린 거예요. 즉, 지금 너희의 상황이 비운의 불운한 연인이 된 거는 바꿀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거는 너희가 잘못한 게 아니라 브루투스의 이야기에서처럼 너희가 잘못한 게 아니라 별이 너무 많은 잘못을 운명이 너무 많은 잘못을 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인용했던 구절들이 셰익스피어의 배경 지식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셰익스피어를 잘 모르는 우리들은 잘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배경 지식을 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고요. 하나 더 해보자. 셰익스피어가 또 나와요. While we're on the topic of old Will's insufficiency, Will이라고 하는 사람은 윌리엄 셰익스피어를 줄여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셰익스피어 이야기를 하고 있네. 늙은 셰익스피어의 불충분함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Your writing about young Hazel remind me of the Bard's 55th sonnet. 이 사람의 이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소네트 55번에 대해서 떠올리게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소네트 55번이라는 시가 이런 구절로 시작을 합니다. 라고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선생님이 같이 올려준 소네트 55번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거를 잠깐 또 보고 옵시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소네트 55번이라는 것이고 소네트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 관한 14연의 시를 소네트라고 불러요. 셰익스피어가 쓴 소네트가 되게 유명하고 셰익스피어가 1번부터 100 몇 번까지 썼더라. 아무튼 수백 편에 100여 편에 달하는 소네트를 썼고 지금 보시는 버전은 셰익스피어의 원문이 왼쪽에 그리고 피천득 시인이 이것을 우리말로 바꾼 것이 오른쪽에 있는 책의 발췌본입니다. 55번 소네트는 이러이러한 내용이래요. 근데 셰익스피어 시대에 썼던 이 영어는 우리가 그냥 보면 이해하기 힘드니까 오른쪽에 있는 한국말을 한번 볼게요. 대리석도 왕후를 위하여 세운 금빛 찬란한 기념비도 이 시보다 오래 남지 못하리라. 오랜 세월에 더럽혀지고 청소도 아니한 비석보다 그대는 이 시 속에 빛나리라. 파괴만 하는 전쟁이 동상을 무너뜨리고 분쟁이 건축물의 초석을 뽑을 때에도 군신의 칼도 급한 불도 그대를 기념하는 이 생생한 기록을 태우지 못하리. 죽음과 모든 것을 잊게 하는 적을 물리치고 그대는 전진하리라. 그대의 예찬은 말세까지 이 지상에 영속할 자자손손의 눈 속에 남으리라. 그러기에 그대가 재생할 심판날까지 그댄 내 시 속에 그리고 애인들의 눈 속에 사르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를 한번 볼게요. 셰익스피어의 소네트 55번에서 하고 싶은 말은 이 시가 너를 위해서 쓴 이 시가 가장 오래 남을 거예요 라는 말을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대리석도 기념비도 다 없어질 거야. 비석도 없어질 거고 동상도 없어질 거고 초석도 없어질 테지만 즉 너를 기리기 위해서 세워놓은 여러 가지의 건축물이나 뭐 이런 것들이 물질적인 것들이 전부 다 세월이 지나면 다 없어지겠지만
하지만 내 시는 영원히 남아서 네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는지를 영원히 기억하게 해줄 거야. 내 이 시만큼은 끝까지 살아남을 거예요. 자자손손의 눈 속에 남을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갈 것이고 너를 기리기 위해 세워놓은 모든 건축물들은 다 없어질 테지만 나의 시가 영원히 남을 거예요 라는 말을 해주는 게 이 소네트 55번에서 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념비도 세워주고 동상도 세워주고 뭐 초석도 세워주고 하는 사람이면 내가 말하는 그대라는 대상은 되게 높은 사람이었겠죠. 뭐 전쟁에서 이겼다거나 위대한 장군이었다거나 엄청난 권세를 자랑하려는 사람이었다거나 이런 남자였겠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지어준 너를 기리는 이 시가 가장 오래 남을 것이다. 그래서 영원히 너를 기억하게 해줄 거야 라는 게 이 시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다시 피터 반 하우튼의 편지로 돌아가 봅시다. 자, 이 시의 구절을 앞에서 이렇게 몇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off topic but what a slot time. 근데 시간은 정말 못된 것이죠. She screws everybody. 그녀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It's a fine poem. 그 시는 이거는 꽤 괜찮은 시이지만 이 소네트 55번은 괜찮은 시이지만 but a deceitful one. 하지만 굉장히 기만적인 시입니다. We do indeed remember Shakespeare's powerful rhyme. 우리는 정말로 기억은 하고 있죠. 셰익스피어의 이 강력한 이 운율은 즉 시겠죠. 이 시는 기억을 하지만 but what do we remember about the person it commemorates? 그 시가 기념하고자 하는 그 남자에 대해서는 도대체 우리가 뭘 기억하나요? Nothing. 아무것도 없죠. 시에서는 분명 내 시를 통해 그대가 영원히 기억될 거야 라고 했는데 사실상 우리는 그대가 누군지 아무도 모르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We're pretty sure he was male. 우리는 그가 남자일 거라는 것은 꽤 확신하지만 everything else is guesswork. 다른 모든 것들은 그냥 추측에 의존해야 할 뿐입니다. 셰익스피어는 그렇게 나의 시로서 그대를 영원히 기리겠다라고 말했지만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라고 피터 반 하우튼이 반박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면 뭐라고 하냐면 You do not immortalize the lost by writing about them. 너는 그들에 대해서 글을 씀으로써 그 손실을, 그 잃은 것들을 불멸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를 쓴다고 해서 죽은 사람을 영원히 살아남게 할 수는 없는 거야. 봐라,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말했는데 실제로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immortalize 할 수는 없는 거야. language는 buries, language는 파묻어 버릴 뿐 but does not resurrect, 부활시키지는 못하는 겁니다. 글을 아무리 쓴다고 한들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져 버리지 죽은 사람을 살려내지는 못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어거스터스가 헤이즐에 대해서 헤이즐이 이제 곧 죽을 것 같으니까 이 편지를 막 씀으로써 그녀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인 당신한테서 뭔가 편지를 받고 이 뒷이야기를 Unimperial Affliction의 뒷이야기를 듣고 막 이런 걸로써 그녀를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겠잖아요. 거스가 헤이즐을 막 이렇게 붙잡고 싶어 하겠잖아요. 하지만 피터 반 하우튼은 그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셰익스피어의 소네트에서 이렇게 시를 써놨는데 영원히 기억될 거라고 했는데 봐라, 다 무너지지 않았냐, 다 없어지지 않았냐, 우리는 아무것도 기억하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네가 편지를 쓰고 글을 쓰고 한다 한들 잃어버린 사람을, 즉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낼 수는 없는 거야. 언어는 묻어버릴 뿐 다시 부활시키지는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냅둬. 네가 만약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헤이즐이 뭐 잊혀진다고 한들 어쩔 수 없는 거야. 아무리 네가 뭘 해봤자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러면서 여러분 지난번에 처음에 말했던 오블리비언에 대한 헤이즐의 관점이 지금 피터 반 하우튼이 말하는 거랑 굉장히 일치하다라는 느낌이 좀 드시죠. 그렇게 애써서 노력해도 시간은 time screws everyone이라고 했잖아요. 시간은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다 망치게 해버리는 것들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no one will remember Hazel or yourself also 할 것이니까 내버려 둬라. 어쩔 수 없는 거야. immortalize 할 수 있는 건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용되는 것들이 계속해서 셰익스피어를 인용해주고 있는 거죠. 왜냐면 셰익스피어 할아버지는 진짜 엄청난 사람이거든. 조금만 더 읽어봅시다. 밑으로 가보면 주제에서 좀 벗어났지만 어려운 건 이런 겁니다. The dead, 죽은 자는 visible, 보이는 거예요. Only in the terrible lidless eye of memory. 기억이라고 하는 끔찍한 눈꺼풀이 없는 눈 속에서만.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기억 속에서만 보이는 거지 붙잡고 있으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The living, Thank heaven, 신에게 천국에 감사하게도 살아있는 것은 retain the ability to surprise and to disappoint, 놀라게 하고 실망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지만 죽은 자라고 하는 건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your Hazel is alive, Waters 군, 너의 헤이즐은 지금 현재 살아있고 그러니까 you mustn't impose your will upon another's decision. 다른 사람의 결정에 대해서 너의 의지를 강요해서는 안 돼. 헤이즐은 현재 살아있으니까 헤이즐한테 너의 의지를 네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헤이즐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다라는 둥 지금 헤이즐이 이제 어거스터스한테 우리 그만하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잖아. 근데 그런 디시전에 반대해가지고 계속 그녀와 함께 뭔가 이 연애를 이어가고 싶은 그런 너의 의지를 강요해서는 안 돼. Particularly a decision arrived thoughtfully. 특히나 심각하게 숙고해가지고 아주 오래 고민해서 내린 결정이라면 그걸 따라줘야 돼. She wishes to spare you pain. 그녀는 헤이즐은 너한테서 고통을 줄여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떠나려고 하는 거지. 왜냐면 헤이즐은 자신을 grenade라고 생각했잖아요. And you should let her. 그리고 너는 그녀를 그렇게 하도록 해줘야 돼. 그녀가 너를 떠나려고 한다면 떠나게 해줘야 돼. You may not find young Hazel's logic persuasive. 너는 이 어린 헤이즐의 논리가 persuasive 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But I have trod through these veil of tears longer than you. 나는 너보다도 더 훨씬 더 오랫동안 이 눈물의 장막을 헤쳐 걸어왔단다. 나도 힘든 시간을 오랫동안 거쳐왔어. 그리고 and from where I'm sitting, 그리고 내가 지금 앉아있는 이곳에서 현재 내 상황에서 보면 she's not the lunatic. 그녀는 미친 게 아니야. 너를 떠나려고 하는 게, 너를 밀어내는 게 얘가 지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비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녀가 그렇게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내린 결정이면 그냥 그렇게 해줘. 떠나겠다고 하면 보내줘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차피 네가 아무리 붙잡아봤자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질 거니까. 왜냐면 오블리비언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내비둬라 라는 게 피터 반 하우튼이 써준 편지의 내용이에요. 아주 복잡하고 어렵게 써졌지만 들여다보면 Oblivion is inevitable 하니까 그냥 그녀를 내버려둬라, 냅둬. 그녀의 그런 결정에, 너를 밀어내려고 하는 결정을 따라줘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게 피터 반 하우튼의 편지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헤이즐이 깨어나자 이 편지를 거스가 헤이즐한테 전달해줘서 헤이즐이 읽은 내용이었죠.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음 챕터를 좀 읽어보는 시간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차시도 잊지 말고 꼭 클릭해서 확인하시고요. 과제가 있어요. 퀴즈는 뭐냐면 셰익스피어가 아까 star-crust라는 단어를 만들어냈다고 했잖아요. 그것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단어를 셰익스피어가 직접 만들었단 말이에요. 뭐 2가지 단어를 합쳐가지고 사람들이 안 쓰는 표현을 만들어낸다거나. 근데 그런 게 현대까지도 지금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영어에도 굉장히 많이 녹아들어 있어.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만들어낸 단어를 한 가지씩 찾아가지고 여러분들께서 같이 링크해드린 이 구글 설문지에다가 올려주면 선생님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은 셰익스피어 이야기를 엄청 많이 했네. 고생하셨습니다. See you next time. Bye bye.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